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제457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올해로 3주기가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상은 어머니 강선희님과 사고의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근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상은이 엄마 강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상은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상은 씨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7년생이고요. 희생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평소에 해금과 발레를 즐겼고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드라이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주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1년간의 홍콩살이와 미국 교환학생 경험을 마치고 2022년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최근 이상은 씨의 부모님은 딸이 생전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를 대신하고 계신데요. 청년 밥상 문간에서 식사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요. 또 딸이 명동성당에서 미처 다 못 받은 세례를 받기 위해 아버님이 직접 교리 수업도 대신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쯤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지금 아, 네. 사실 그 세례에 관련한 거는, 저희가 4.16 그 세월호 어머님들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대신 꿈을 이뤄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합창단도 하시고, 연극에도 이제 참여하시고, 아이들의 꿈이 가수였고, 연극 배우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상한이로 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세례받던 거를 사실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교리 수업을. 저희는 종교가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상은이 아빠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세례를 받을 때쯤 다 돼서 이제 다시 교리 수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 둘이 같이 받기 위해서 제가 교리 수업 마치고 이제 상은이 아빠 교리 수업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해 3월에 저희 결혼 30주년 기념 겸 네, 세례를 같이 받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결국에는 네. 버킷리스트 이렇게 성취를 하셨네요. 네,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선명히 담아낸 기록집이 있습니다. 일주기에는 우리는 지금 이태원이야 라는 제목의 책을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주로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주로 담았고요. 2주기에는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어요. 주로 희생자들의 부모님들과의 인터뷰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159명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그냥 살다 간 것이 아닌 존엄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남기지 않으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에 그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통해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읽고 또 이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어머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관심 갖고 기억 갖고 멀리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뭐 힘든 일이 뭐 무척 많으셨겠지만, 그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또 그에 따라 매우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심리치료나 정신의료기관 등 뭐 도움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사실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처음에 그 지자체에서 이제 안내를 했어요. 문자로도 안내를 했고
근데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실 한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희생자분들이 전국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가족분들이 사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영등포 구청에서 이제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상담을 받아보라 그랬는데 별로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전혀 저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상담학회라는 곳에서 심리상담학회라는 곳이 또 있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계속 이제 뭐 받으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다른 좀 참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한테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학회에 소속되신 상담가 분들한테 한 거의 1년 동안 네, 심리 치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실 많은 유가족분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거리적이거든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심리 상담 자체에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이제 그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면서 요청을 드렸던 것 중에 제일 큰게 저희를 위한 이제 심리 치유 트라우마 센터라던가를 좀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처럼 나중에는 뭐 이제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네,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후로 또 한국 사회 자체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뭐 경찰이 특별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한 뒤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뭐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막 얘기하면은 지금 내란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경찰을 병력을 빼서 자기 호위를 시키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상민 행정부 장관 탄핵에는 또 안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기각됐고. 자, 그렇지만 내란 과정에서 또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네, 저희들이.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처음에는 특수본이 조사를 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말고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뒷배경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보는 서울경찰청 이상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는 사실 어렵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산안 뭐 협의한다 뭐 이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얼마 못했어요. 한 20일 정도 그렇게밖에 못했고, 그 당시에 다들 자료 제출들을 거부하고 모른다라는 걸로 회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저희가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폐기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수본이
특조위가 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이제 특별법의 많은 조항들을 포기하고도 합의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윤 정부 하에서는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내란 이후에 탄핵이 됐고 특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근데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라던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태원은 더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12월 3일 내란의 전조가 이태원 참사였다고 생각해요. 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실정이었고, 첫 번째로 그 무능함을 보여줬던 사례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것들을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기대가 엄청 크고, 또 실질적으로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이 바뀐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보하거나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욱 말씀하신 그 지금 이태원 참사가 3년이나 지났고 이제 뭐 해결된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뀌었는데 잘 되지 않겠어라고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전히 감시하고 네, 지켜봐 주시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조사를 개시한 특조위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제보를 하셔야 되는 공무원분들이나 그 당시에 생존 피해자분들도 좀 힘을 내서 네, 협조해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 진행되는 것만 봐도 네, 불과 사람들의 기획에 생생하고 그렇게 무장군인들 보내서 잘못을 뻔히 했는데도 그 관련자들 나와서 뭐 증언하는 거 보면 정말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해가면서 너무 뻔한 일조차도 이렇게 진행 안 되는 걸 보니 정말 그 시간이 더 오래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힘들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이채 양성주라고 그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가 첫 번째잖아요. 근데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뭐 특조위가 지금 조사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 국정원 사찰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국가에서 감싸 안기는커녕 적대시하고 모욕하고 사찰하고 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윤 정권 하에서 좀 그런 비슷한 그 고통을 좀 겪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권이 네. 바뀌면서 그런 것 좀 나아졌나요? 우선은 이제 네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재난 참사에 2차 가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좀 변화가 있었고 진전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그 윤 정권 때 너무나 초반에 프레임을 많이 강하게 씌웠기 때문에 거기 생존 피해자들조차도 본인들이 나서지를 못하세요. 저희 지금 음, 특조위에서 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 조사의 첫 번째는 그 피해자분들의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생존 피해자분들은 거의 신청을 못 하시는 게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거기를 간 게 잘못된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마약하러 간 거 아니냐라고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서 그분들이 자기가 거기에 갔다라는 얘기를 못 하세요. 저희 유가족은 그래도 유가족 협의회라는 게 있고 이미 유가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은 나타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또 마지막 희생자도 그 2차 가해 때문에 사실은 희생당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그래서 생겼고 저희가 또 특별법 개정 안에 또 두 번째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조사를 정확하게 좀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예,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나아지긴 했지만 음, 아직도 갈 길이 먼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타깝게. 네. 사회적인 인식과 또 좀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진상규명이죠. 아직 하나도 음,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저희의 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자 지원이라던가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의 잘못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특별법 제목처럼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인데, 사실 저희의 궁극적인 그 활동은 그 생명안전기본법을 같이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상규명 이후에 물론 일들이긴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3주기 행사지만 3주기 행사가 지나면 특조위 그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조위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같이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좀 빨리 속도를 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차마 말을 참 못하겠는 게 참 이 귀한 딸을 이렇게 보내고 3년의 시간이 그 마음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음, 마음이,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네,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살아가야 하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도 이제 문득, 예, 또 저희는 상은이가 하나예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이제, 상은이 아빠랑 상은이, 저는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이제 음, 했었고, 네, 처음에는 고민을 못했죠. 그냥, 이게 삶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세 분도 그렇지만, 상은이 덕분에, 음, 사회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예. 사회 아픔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연대해주고, 물론 이 슬픔의 크기가, 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잠시, 라도 그 고통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이 해주신 그 마음을 네, 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어요. 그냥 지금은 상은이 덕분에 알게 된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마음들을 저희도 이제 나눠드리고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잡는데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지금도 그냥 상은이가 가끔은 저희 아직 이제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그대로예요. 상은이 방도 그대로고 그래서 음, 그냥 가끔은 상은이가 아직도 돌아올 것 같고 방의 문을 열면 상은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상은이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음. 상은아, 잘 지내지? 엄마가 늘 마음에 품고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엄마가 가는 길에 상은이가 못한 것들 잃어가면서
반갑게 만나면 좋겠다.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제가 있어요. 그 네네. 내용, 네, 유 작가님께서 전해 주십시오. 그 한국에서 있는 그 삼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좋을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국가가 주최하는 기억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사 당일이었던 10월 29일 10시 29분에 광화문 북광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날은 평일이고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25일 토요일에 먼저 시민 추모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시 59분에 4대 종단의 그 추모 그 예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 광장까지 행진을 해서 와서 저녁 6시 34분 최초의 압사 신고가 있었던 6시 34분에 네, 시민 추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김 사장님,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 하시는 추모제는 언제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 및 간담회를 4.16 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여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오전 7시, 이건 한국 시간입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미 서부 시간으로. 미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6시. 유럽 시간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자정. 이 시간에 온라인 추모식 및 간담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상은이 이름만 이렇게 그 입에 올려도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진짜 짐작을 못 하겠어요, 감히. 자, 이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참사의 경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필요하고 애도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공동체에서 정치적 해석을 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수사, 재판, 새 조사기구 설치 등이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12구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상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간담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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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